제가 1월 2일부터 출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닷새 이렇게 근무를 했는데 근무를 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소회들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조직의 앞으로의 방향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뭐 제 직함은 그 임직원도 아니고요. 이제 한마디로 무관의 이제 뭐 전투병처럼 들었었는데 일단 개편 일자를 1월 16일로 말씀을 드렸었죠. 목표였는데 라디오 우리 오디오만 서비스되는 채널의 개편일을 1월 16일로 잡았다가 우리 논의를 하는 와중에 우리 이사장님께서도 아이디어를 내셨고 저도 그 방향을 예전에 있을 때부터 쭉 생각했던 건데 영상과 오디오를 통합하는 말 그대로 TV와 라디오를 통합하는 그런 구조로서 대선 체제에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TV, 라디오는 지상파식의 그 매체 부분 아니겠습니까? 오디오로만 나오는 텔레비전 서비스 이거는 전혀 다른 개념일 수 있겠지만 인터넷 안에서는 무의미하죠. 어차피 뭘 실행을 하면요 동영상이 나오든 오디오만 나오든 미디어 플레이어가 실행이 됩니다. 때문에 이게 TV, 라디오를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요. 그래서 TV, 라디오 팀을 통합하는 방송 체제를 지금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가능하냐? 국측에서 그러면 뭐 내내 하느냐?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라디오 부스와 팀이 6층에 있지 않습니까? 아시죠? 9층에 TV 팀이 있고요. 일단 6층을 기반으로 해서 보이는 라디오를 중심으로 우선 영상을 가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대선 체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희는 1월 31일쯤에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너무 정치적인 해석일 수도 있겠지만 현재 헌재가 돌아가는 그 흐름이 그렇습니다. 박한철 소장, 정몽주 의원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 메뚜기도 박한철이라고 정말 본인의 인기 안에서 뭔가 결론을 내려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실제로 주심이라 할 수 있는 강일원 재판관이 법학계에다가 1월 말 안으로 결론 내도 되겠는가 이걸 자문을 한 것이 또 드러났습니다. 사실 이미 다 결론은 났어요. 아시겠습니다만 인용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드러난 법리만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 뭐 문재인만 좋은 거 아니냐, 현재 1위 문재인만 좋은 거 아니냐, 반기문한테 불리한 거 아니냐, 보수 진영에게 불리한 거 아니냐, 이런 계산 때문에 1월 말은 어렵다라고들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렇죠. 이미 다 드러난 문제이고 혐의이고 판단인데 굳이 늦추려 한다면 그 이유는 하나, 문재인 집권을 막기 위해 그 문재인 후보가 지금 이제 1위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주당 후보로 바꿔도 되겠습니다만 반기문이 들어와서 어느 포지션을 확실히 정치적 포지셔닝을 하고 그리고 대선 준비를 하기 위한 그런 조직을 강화하는 그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러기에는 나라 상황이 너무나 엄중합니다. 경제 문제도 그렇고 트럼프가 당장 취임하잖아요. 외교 문제도 그렇고 지금 아베하고도 틀어졌죠. 시진핑하고도 틀어졌죠. 국가는 그야말로 존망의 위기에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수 정권 집권을 위해서 그런다? 촛불 시민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아무리 주탄을 튕겨도 2월도 넘겼다면 큰일 나겠다 라고 판단하는 것이 현재 헌재 기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월 안으로 어떻게든 결론이 난다고 보고요. 1월 안으로 결론이 난다 그러면은 그날로부터 60일 내에 대선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2월 3월
2월 3월은 우리 국민TV에 있어서도 아주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확실한 존재감을 보이지 못한다면 우리끼리 한 얘기니까 한 얘기인데, 우리 국민TV가 확실한 뭔가 매체로서의 존재감을 보이지 않는다면 앞날을 잘 예견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시급합니다. 그래서 제가 1월 16일로 긴급하게 못을 박았습니다만은, 이 아무래도 그 전사적인 그런 영향을 기울이기 위해서는 편성의 틀을 영상과 오디오를 결합한 그런 체제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구상은 이렇습니다. 우선은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는 보이는 라디오로 쫙 깔되 주요 현장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유세도 있을 것이고요, 토론회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디 뭐 발표회도 있을 것이고요, 기자회견도 있을 것이고요. 이제 청문회가 1월 9일 남았습니다만 청문회는 뭐 앞으로는 없을 것 같고, 뭐 후보 선출을 위한 뭐 이런저런 전당대회도 있을 것이고요. 이 실황을 생중계할 때는 모든 편성이 그 영상 중계의 이제 특집 편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국민 TV 플러스 국민 라디오를 합해서 국민 TV 플러스 국민 라디오를 시청하게 되면은 이 대선 국면의 모든 현장 영상과 오디오를 생중계로 접할 수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편성이. 그래서 통폐합을 대선 체제까지는 이렇게 가는 것이 온당하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대선 국면에 본격적으로 접어들게 될 때는 그때는 24시간 방송으로 확대를 할 생각도 하고 있고, 아니 뭐 크게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걸 어떻게 채우느냐 문제는 이제 잠시 후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전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6일인가 7일 전에. 이제부터는 우리 시민의 힘이죠. 예? 시민의 눈, 시민의 눈과 결합을 해서 전국 200개 넘는 투표소를 생중계를 해서 사전 투표함 감시 방송을 통해서 대선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선 당일은 뭐 당연히 개표 방송, 또 투표 동료 방송 이런 것들을 진행해서 200개 아닌데요. 한 수천 군데 투표소. 네, 죄송합니다. 자, 헷갈렸네요. 국회의원 의석수를 생각을 했어요. 예. 수천 개, 2만 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감시원이 필요하다면 6만 명입니까? 이교대로 하면 2만 명인데,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우리 국민TV가 사전 투표함 감시, 투표 감시, 개표 감시까지 모두 담당하는. 그래서 사실 지난 대선 때 왜 우리가 졌는가라고 마음속으로 탄식하면서 만들어낸 게, 태동된 게 국민TV 아니겠습니까? 그 국민TV가 할 일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개편의 골간이고요. 어떻게 그 개편 골간을 채울지는 이제 월요일부터 속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건 제가 하루 4시간 정도 방송을 할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현장 있죠? 대선 때. 그 국면에서는 항상 국민TV 카메라가 생중계하게 될 것이고, 정말 여의치 않은 상황이 온다면은 휴대폰으로 중계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중계의 현장에서 우리 국민들의 관심사가 떨어져 나가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장이 없었을 때, 그러니까 생중계가 안 할 때는 이 편성 속에서 어떤 걸 녹이느냐, 출연자가 나와서 논평과 해설을 하는 것이죠. 기존의 어떤 종편이 수행하고 있는 그런 기능들을 담당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시민 참여, 필리버스터입니다. 텔레비전 국민TV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인데, 뭐 한 사람이 한정없이 끝까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목소리를 다 담는 거예요. 하여튼 전화 오면 그걸 우선적으로 받아서 현장의 목소리, 시민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것이죠. 3분씩 이렇게 기회를 드려서
시민의 발언대를 저희가 마련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처음에 잘 시작하면서는 안 와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온라인 미디어이기 때문에 이 댓글 쓰기가 더 용이하지 전화를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일단 발동이 붙으면은 이게 대책이 없습니다. 제가 인터넷 대한미디어에서 잔뼈가 벌써 십수년째 이렇게 키워왔는데요. 예전에 라디오 21이라고 하면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거기에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 인터넷 대한미디어가 어떻게 망하는지 어떻게 흥하는지가 다 드러납니다. 예. 참 금방 흥하고요 또 금방 망하는 게 인터넷 대한미디어입니다. 어떤 그 이슈를 잘 타면요 금방 흥하지만 또 트렌드가 급격하게 바뀌는 것이 인터넷이기 때문에 이 트렌드에 밀리면은 또 급전직하를 하는 것이 또 대한미디어인데요. 한참 흥할 때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국면 2004년 3월이었죠? 기억하실 겁니다. 그 앞에 시민들이 모이고 백은종 선생이 거기서 분신하시고 그때였는데 그 당시는 뭐 무선 인터넷도 없었고 그렇다고 이렇게 뭐 유선 인터넷을 구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옥외였기 때문에 아시죠? 여의도 국회 앞에 국민은행 그 앞에서 어떻게 했느냐? 중계는 해야 되고 이 현장을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할 텐데 중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중계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했냐? 그때 제가 펜타곤 큐리텔 폴더폰을 갖고 있었는데 음질은 2바이트. 우리가 지금 통상 MP3로 듣고 있는 게 최소 128K 아니겠어요? 2바이트. 2바이트. 이거를 이제 장대를 하나 그래가지고 줄로 묶어요. 그리고 옆에 스피커에 딱 세워놓고 너무 가까이 되면 찢어지니까 조금 한 1m 정도 떨어뜨린 곳에서 해서 그렇게 해서 4시간, 5시간 중계를 했죠. 그거를 평균 15만 명이 들었습니다. 대단했던 일입니다. 아니 박수 치시는 왜 이 부분에서 박수를 치십니까? 그때는 정말 아주 최악의 상황이었죠. 저는 이 폴대를 들고 있으면서 이게 그 전화가 끊어진 거 아니야? 뭐그 목전하느라고 서너 시간 동안 그렇게 전전긍긍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중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는 뭐 상황이 좋아져서 LTE망으로 해서 중계 방송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는 아주 저인 방식으로.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좀 필거리가 종편 플러스 팩트 TV 같은 그런 느낌이긴 한데 거기 하나 더해서 우리 시민들의 논평 이걸 넣어야 되겠습니다. 저 그때 그 라디오 21 얘기하면서 이익을 뺐군요. 그때 라디오 21은 그러면은 중계 말고 뭐였느냐? 특집 방송을 36시간 동안 했습니다. 직원이 4명이었는데 어떻게 가능했냐? 작가도 없고 뭐 통상의 그런 특집 방송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희가 한 일은 가만히 앉아서 오는 전화 받아서 그분들한테 막 이 페달을 올려주는 일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막 이분들이 10분이고 20분이고 막 시국에 대해서 열변을 토하는데 시카고에서 전화 주신 분은 2시간 기다렸다가 대기하던 중에 2시간 기다렸다가 그 대기 시간의 비용은 다 본인이 됐죠. 뭐 전화비를. 그렇게 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그것만으로도 정말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이 한 건 없는데 시민들이 한 거죠. 시민들에게 마이크를 들려드립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발동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업하면은 가짜 손님들이 가가지고 막 이렇게 북적북적 시키잖아요. 그게 대의원분들, 우리 조합원분들이 전화를 많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시민인 것처럼 가자가 있어요. 저 전주 사는 아무인데 뭐 부산 사는 아무인데 예? 시민 맞죠? 근데 특수관계인 아닙니까? 전화 많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걸 다 우리 팟빵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라이브, 아프리카 TV, 그리고 유튜브 중계할 수 있는 온라인의 모든 수단은 다 동원을 해서 중계를 할 계획입니다. 아마 엄청
엄청난 각광을 받습니다. 아무도 이걸 시도를 안 했어요. 이 시도를 하기 쉽지 않을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런 방송이 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작진뿐만 아니라 같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우리 조합원분들께서 뭐다 전화 걸긴 좀 그렇다 하시면은 그 휴대전화 녹음 기능 있잖아요. 녹음해서 보내주세요. 그럼 틀어드릴게요. 그냥. 그렇게 해서 근데 전화를 안 걸 수 없게끔 역사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자들이 어떤 자들인데 정권을 내주겠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이 간계를 쓸 것입니다. 그럼 우리 또 우리대로 계속 응집하고 저항해야 될 필요성 같은 것들이 느껴질 것이고요. 시민들이 목소리를 낸단 말이죠. 국민 TV가 그 장을 제공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선 국면에서 우리가 그러한 역할을 좀 해 나갔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어제 뭐 제가 몇 사람, 그제부터 몇 사람들하고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하는 건데 연령이 되면은 반드시 할 겁니다. 예. 저기 파파이스로 딴지일보와 한겨레가 대박이 났습니다. 맘마이스를 만들겠습니다. 네. 정청래 의원이 고정으로 나오겠고요. 파파이스 어쩌고. 네, 그래서 우리 파파이스 나가잖아. 그러니까 양다리 걸치고 파파이스에서 받은 돈에 10,000원을 더 주기로 했어요. 또 마포구리 또 지역구 아닙니까 우리 정청래 의원이.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쟁점이 되는 정치인들, 유력 인사들 나오고요. 지금 아직은 뭐 논의하고 있는 단계이긴 합니다만, 이야기하고 있는 단계이긴 합니다만, 이야기도 안 했어요 사실은. 이제 생각해보니까 이야기도 안 했네요. 우리 국민 TV가 배출한 정영진하고 최욱을 불러다가 그렇게 해서 한번 같이 꾸며보면은 저기 친털 패권주의는 붕괴가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우리 카페에서 이 행사를 맘마이스를 만들어내면 카페 홍보도 되고 그러지 않을까. 재밌게 만드는 건 자신 있습니다. 이제 파파이스 따위가 저런 거 갖고 주간 다운로드 1,500만이 나올 수 있는가. 솔직히 상상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대선 공명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뭐 이제 2달 남았다고 저는 보는데 2달 동안에 한번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자, 이 지금까지는 뭐 하여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장밋빛 미래만 전망하기에는 우리 내부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협동조합원은 아닙니까? 국민TV가 이게 좌초한다는 건 역사에 크나큰 죄악을 저지르는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요. 협동조합 플러스하고는 굉장히 훌륭한 그런 이상과 이상의 결합이다라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협동조합원들이 출발할 때는 모두가 선의로 시작을 했죠. 잘해보자. 우리 한번 무너진 언론 자유 기풍 세워보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초기에 열정적으로 섬기시던 조합원들도 계시고, 그런데 이 조합원분들에게는 이제 어떤 너무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그 열정에 대한 어떤 보사 심리 같은 것들이 작동하셨는지 지나치게 좀 끼리끼리 다니시는 분들도 있었고, 저도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협동조합이 외연을 넓혀야 되는데 빗장을 허물고 모두가 다 들어와서 함께 어우러져야 하는데 말이죠. 근데 이게 패거리가 형성되고 이렇게 문턱이 만들어지면서 마음에 보이지 않는 끼리끼리 현상이 심화되면서 결국에는 이것이 나중에는 집단화되고 패권화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협동조합은 그렇고요. 직원 내부는 어떠냐? 이게 주인 없는 회사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누가 여기서 나의 주도권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주인 없는 회사에서 주인이 되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세력으로 또 만들어지게 되고, 그래서 직원 내부도 이렇게 패거리가 형성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조합원의 일원이기도 하면서 또 우리나라 대한미디어를 좀 많이 몸소 체험했던 사람으로서, 이론보다는 몸으로 체험해본 사람으로서 우리 국민TV가 대선 이후에는 어떻게 돼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제 나름의 구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5분 남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대선 끝났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뭐 반기문 생가에 유전이 터져가지고 그래서 반기문이 여러분 세금 안 걷겠습니다. 이러지 않는 이상은 대선 결과가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생가 있죠, 생가. 거목 반기문의 생가. 그래서 유전이 막 터져가지고 그 뒤에 국민TV 지금 사실은 뭐 팟캐스트니 우리 유튜브니 이런 기반의 이런 플랫폼에 우리 대한민국들이 굉장히 힘을 얻어왔지요. 여러분 뭐 JTBC가 세상 다 바꾼 것처럼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우리 국민TV의 우리 조합원들이 다단히 내시는 조합비에 의해서 그동안 방송이 나왔고 컨텐츠가 나왔고 또 뉴스타파를 비롯한 여러 또 많은 대한 언론들이 가랑비에 옷 젖던 국민들에게 스며들어서 이 세상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불과 넉 달 전만 해도 박근혜가 이렇게 개망신을 당하고 쫓겨날 거라고 상상이나 했었습니까? 이건 그들이 철저하게 무시했던 대한 언론이 만들어낸 힘입니다. 좀 자긍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국민TV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큰일 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 PD 이런 얘기하는 건 좀 민망하긴 합니다만. 네. 자, 근데 이제는 대선 이후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PP로 진출해야 돼요. PP라면 케이블 TV, 위성 TV, IPTV의 채널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아마 대선 이후에는 방송 규제 기관의 정수로 보자면은 지금의 야당이 다수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대한 언론들, 이 진보 베이스 기반의 대한 언론들이 이제 케이블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 제약은 거의 사라질 것이고요. 국회가 좀 더 힘을 써준다면은 뉴스 채널은 지금 허가받은 채널만 뉴스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뉴스 채널 규제도 대폭 완화가 된다면은 우리 국민TV가 뉴스를 할 수 있는 채널로서 케이블로 진출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전 그게 어렵다면은 우리가 뭐 경제 채널이든 뭐 다른 여러 장르를 통해서 진출을 해서 방송을 이런 우리가 기성의 플랫폼을 통해서 내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관건은 그 다음 뭐냐? PP 등록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입니다. 좋은 채널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우리 종편들이 15번, 20번 이때 차지했잖아요. 굉장히 황금 채널에 꽂았는데 이거는 바로 최시중 씨를 비롯한 이런 MB 때부터의 이 방송 이런 우두머리들이 이렇게 특혜성으로 배치를 시켜준 거거든요. 우리가 뭐 10번대, 20번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3, 40번대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어떻게 있느냐? 국민TV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 것이 지역 케이블 TV를 흔들면 돼요. 지역 케이블 TV. 우리 지역협의회에서 인천협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인천의 케이블 TV로 한 100명만 전화를 한번 해보십시오. 채널이 달라집니다. 순번이 달라져요.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의 우리 협의회가 좋은 채널 챙기기, 지키기, 더 나아가서 또 그곳에서 자체 취재와 제작 역량을 갖춘다면 우리 지역 국민TV가 또 완성되는, 형성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엔 IPTV의 시청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데 IPTV를 지금 운영하는 주체가 통신 3사죠. SK, KT, 그리고 LG, U+. 여기는 더 어렵지 않죠. 어찌 보면 우리 전 조합원들이 개별 지역이 아니라 전 조합원들이 뜻을 모아서
압력을 가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때 좋은 또 여건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케이블 TV를 갖추고 시청률도 일정 부분 보장되고 광고 상황도 좋아지게 된다면 이제 국민 TV는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의 토대 위에 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 2달 동안에 빠싸 존재감을 높여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젠 전시입니다. 전시예요. 전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뜻을 모아서 이탈함 없이 내고 분란 없이 이젠 좀 모두가 전력을 기울여서 나라를 바로 세우고 언론을 바로 세우는데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정확하게 30분 끝냈습니다. 고맙습니다.